두 번째 챕터는요. 자, 짠. 이 사진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자, 그걸 바라보는 너. 예, 딱, 이렇게 아주 흔들리는 눈빛으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쳐다보고 있는, 자, 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는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 사진은 정말 때로는 수많은 텍스트 보다는 이 사진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지난주 베스트 샷입니다. 지난주에 베스트 샷. 자, 민주당의 일단 11개 단독 상임위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을 포함한 뭐 언론들 혹은 이제 민주당을 어떻게든 견제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이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입법 폭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폭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뭐 저는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입법 폭주는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은 정치적 책임이 따를 뿐이지 무슨 입법 폭주예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프레이밍인데 그 프레임에 지금 우리가 이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경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 똑같이 민주당 단독으로 개원이 된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지켜봐야 될 차이점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또 한번 또 알아야 되죠. 뭐 요것도.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상임위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선 왜 상임위가 지금 그렇게 서로 간에 여야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서 민주당의 단독 11개, 일단 11개부터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상호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 법사위와 운영위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법사위 등 민주당 배분은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국회에서의 활동, 입법 활동은 다 상임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총선에서 나온 민심을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받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11개 부문,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포함해서 11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이게 민심이다. 라는 주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의 주장은 법사위는 원내 2당, 운영위는 여당이 맡는 것이 관례다. 근데 그건 뭐 최근의 관례이지 무슨 최근을 따져도 또 지난 21대의 법사위의 경우는 아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10일은 국회법에서 정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 시한보다는 여야 합의 최대한 존중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상호 대치가 되다 보니 당연히 지난 주말까지 딱 정확히 일주일 전이네. 일주일 전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그 19일인가까지 의원식은 국회의장실에서 자정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그냥 니네 뭐 이제 생각이 없는 거구나 싶어서 바로 나머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11개를 스타트를 하는 이렇게 이제 그 결과로 이어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 상황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보셨죠? 저는 도리어 지금 국민의힘이 없이 진행되는 법사위의 이 상임위를 요즘은 다 중계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 예, 지금의 상황은 너무 좋아요. 도리어 반대가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1학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 내용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요. 도리어도 신나게. 예.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 이 내용 이렇게 보다가 막 안 걸릴 것 같아 갖고 스킵하다가 혹은 뭐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보고 우리가 이제 그랬던 경험들을 다 한 번씩 해봤을 텐데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임위를 보면 그런 쟤네들의 억지를 보지 않고 쟤네들의 무슨 뭐 이렇게 짜증나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지 않고 일사천리로 쭉쭉쭉 진도가 나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보는 맛이 있습니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쵸? 굉장히 방해를 받지 않고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 도리어 보는 재미가 있었다.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응? 즐거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도리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하는 단계에 갔어요. 얘네들이 지금 108번내, 108석. 옛날에 108번내라 하면 열린우리당 시절 그 열린우리당의 초선 의원들이 108석이고 그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항상 늘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해서 108번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절묘하게 이번 22대 총선에서 108석을 얻는 바람에 국민의힘의 108번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네들은 출구 전략을 택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이 땡깡을 쓰는데, 땡깡을 써도 민주당은 지금 그냥 나갈 거고, 예전 같으면 국회의장이 뭐 좀 더 우쭈쭈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벌어주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우선 뭐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특히나 이제 법사위랑 과방위는 벌써 지금 지난주에 소집을 해갖고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거기 중간에 들어가서 뭔가 뭐 자신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맞는 거네? 라는 생각이 더 들어갔고, 도리어 더 진도가 쭉쭉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우리가 지금 전략을 잘못 택했나 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1대와 22대 국회가 다른 점이 뭘까요? 21대 국회는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정부였어요. 그 다음 민주당이 여당이었어요. 근데 다수당이었어요. 180석. 정부, 여당, 다수당. 게다가 지방선거까지도 압승을 해서 모든 권력을 다 민주당이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현실적으로, 그때도 국민의힘이었죠. 국민의힘이 뭘 할 수 있는,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나? 미래통합당이었다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도 현실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파업을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그 21대 때 문제는 뭐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여당, 다수당, 지방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개혁은 다 중간에 다 모든 것이 다 멈춰졌어요. 검찰 개혁을 막은 것도 문재인 정부. 네, 뭐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 내일 아침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뭐 조국 혁신당에서도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막 이렇게 엄프를 하고 있는데,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걸 뭐 이제 언제까지 입법을 하겠다라는 스케줄까지 벌써 내놨어요. 김용민 의원이,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은 이미 2021년도에 김용민 의원이 발의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때 황운하는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어 갖고서 어떤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못하도록 이걸 이제 분리해내는 법안을 냈고, 여기에 이제 김용민 의원은 그거에 대한 후속 법안으로 이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법안을 냈는데, 제가 그때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억나시죠? 그때가 언제냐면 추미애 장관 막바지였어요. 윤석열과 한참 막바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당시에 김용민 등이 그렇게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어요.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추미애를 날렸어요. 추미애를 날리면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내용이 뭐였죠? 네,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다 했고,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입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왜냐면 그때 추미애 장관을 날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았고, 제가 낸
추미애 장관 사퇴 반려 이 청와대 청원이 한 4일 만에 40만이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태가 되니까는 그때 이제 막 그 뭐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뭐 여타의 민주당의 사람들이 막 줄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제 법무부에서 할 일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입법 민주당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제 법안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뭘 했어요? TF를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위원장을 누가 했죠? 윤호중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상 뭐 부위원장 겸 매주마다 언론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박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또 거의 매주마다 똑같이 무슨 뭐 김어준 방송이나 뭐 MBC 방송에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김종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 민주당에서 당시에 대중적으로 인기 있었던 모든 의원들이 다 나와서 뭐 그 이낙연도 그랬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 법안을 ETF를 통해서 적어도 설 전에, 즉 2021년 설 전에 다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추미애 장관 날린 다음에. 근데 어떻게 했죠? 중간에 보궐선거 핑계대고 미루다가 결국은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주장을 했죠. 제가 그때 했던 주장은 아니 왜 TF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TF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그 당시 황운하 김용민이 낸 법안 자체를 갖고 그 심사를 해서 그거에 문제가 있는지 하면 되지 그걸 왜 별도로 TF를 만들어 갖고 새로 법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새로 법안 만들어 갖고 그걸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 법안에 대한 이 초안도 나오지가 않고서 그냥 뭉개다가 끝낸 게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뭘 했죠? 예, 부동산 관련된 법안만 주구장창 냈습니다. 계속 뭐 총 41번의 정책을 냈고 뭐 입법 관련된 것도 야심차게 무슨 뭐 임대차 3법을 했어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때 안 한 거잖아요.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안 한 거 자체 이 검찰 개혁을 안 한 것은 문재인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장아리에도 나왔지만 그 당시에 제가 유력 국회의원에서 들은 얘기고 이제 다 확인이 된 사실들. 자, 그래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차이점을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21대 국회는 정부, 여당, 다수당 지방 권력까지 다 지방 분권 권력까지 다 쥐고 있던 정부에서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던 꼭대기에 있던 대통령이 그 어떠한 개혁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면 이제 외교에 대한 거, 외교와 부동산에 대한 걸 해봤는데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은 다 참담하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보궐선거의 참패로 이어지자 모든 개혁을 다 스탑해버리고 어떻게 했죠? 예, 모든 개혁을 다 스탑해버리고 7월 23일 날 그때 윤호중과 저쪽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그때 합의를 했잖아요. 어떻게? 예, 저걸 주는 걸로 하반기에 이 법사위를 주는 걸로 그래갖고서 이 상임위가 정상화된 거네요.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2년 동안 일을 안 했던 거예요. 민주당의 단독으로. 근데 이렇게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는 개혁을 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막 이문덕을 외치면서 멋진 사진에 우리가 감탄하면서 우리는 그냥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어떤 정신승리를 막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린 굉장히 대한민국은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잘 나가고 이건 다 이문덕이에요. 이문덕. 대깨문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문덕을 외쳤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지금 검찰 개혁 그 민주당 타운에서 추진되고 있던 것도 멈춰졌고 그게 지금 이제 2021년도에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그나마 모든 것은 다 싹 다 리셋해버리고 같이 법사위도 넘겨주고 같이 그래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그게 대선 패배로 이어졌고 지방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정부의 책임인 거예요. 지난 정부의 책임. 지난 민주 정부 여당의 어떤 주요한 핵심적인 멤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그 책임을 져야 될 지금 조국혁신당
그 책임을 져야 될 주요 후견인과 주요 관계자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해쳐모여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왜 안 했을까? 이건 뭐 이제 나중에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왜 그럼 문재인은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이건 따로 고민을 해봐야죠. 응? 따로 고민을 해봐야죠. 문재인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 죄다 이낙연이 잘못했다라고 실드 치는 거는 그건 뭐 이제 김어준과 뭐 박시영과 뭐 새날과 뭐 그런 빅 스피커들이 달달하게 이제 슈퍼챗을 빨면서 혹세무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상을 가리고 그들의 이익과 뭐 혹은 뭐 정치권의 이익을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문제가 쓰고 있는 거죠. 예. 행복하자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 갖고 있던 권력과 권한을 전혀 엉뚱한데 낭비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이건 뭐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브리핑 때 따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 얘기는 하니까 지금 상임위에 관련된 얘기니까 상임위에. 그래서 이 21대 국회 때 그런 실패가 있었다면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돼요. 왜? 22대 국회가 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결국은 이 윤 정권 타도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망가뜨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을 권좌해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민심의 결과는 윤석열 좀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그건 거잖아요. 그래서 각종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기 위한 특검법들이 이제 통과가 되고 시작이 돼야지. 그래야지 뭔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기 위한 순서가 지금 이 22대 국회 민주당 단독 상임위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 만약에 민생이 더 힘들어진다고 하면 그 민생의 힘든 부분은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 유전 사기를 대국민 사기나 치고 있기 때문에 뭐 물가가 오르는데 전혀 그냥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금리 문제에 대한 것도 먼 산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모든 것을 다 부동산의 몰빵, 모든 것이 다 지금 가계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뭐 금리에 대한 것도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다 금융의 이 돈맥 경화가 다 막힐 수밖에 없어갖고 다 고통을 겪고 있죠. 당연히 환율도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무역 적자도 점점 심하고 여기에 부자 감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재정 적자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의 탓인 거지 민주당이 설령 입법 폭주를 한다고 해도 저는 민주당의 책임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각종 특검법들에 대한 처리. 이게 지금 22대 국회 저 무능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는 것에만 윤석열은 지금 그 민주당은 지금의 어떤 권력을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쓰면 되는 겁니다. 민생이 잘못되면 이건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때문이다. 윤석열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건 민주당 때문이다. 깔끔하죠.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윤석열 때문이다. 그 윤석열을 끌어내지 못하면 민주당 때문이다. 정리되죠? 예,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 자, 그럼 앞으로 향후 상임위 전망. 이거 이게 아니네. 자, 우원식이 이제 민주당 단독 원구성 주장에 뭐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지금 이제 7개 몫의 상임위원장이 남았고 그래서 뭐 현재 민주당이 요구하는 본회의 이제 내일 모레 본회의 화요일 날 이제 지금 이제 일단은 조금 더 협상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갖고 이미 이제 또 지금 이제 갈라치기를 하고자 하는 뭐 이렇게 조국혁신당 관계자들 봐라 내가 또 뭐 우원식이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다 빌드업의 과정입니다. 저는 사실 우원식이 9일날 바로 그냥 이렇게 이제 1차 11개를 그렇게 신속하게 통과시킬 줄 몰랐습니다.
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주일 이상 11개를 우선 통과시킨 거예요. 자, 지금 핵심은 법사위예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사실 뭐 꽈방이에요. 꽈방이. 운영이야 뭐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의 핵심은 현재 법사위예요. 법사위는 이미 가동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나머지 다른 뭐 7개에 대한 것은 우리는 지금 최대한 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협치를 위한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지금 전략적이고 영리하게 현재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우선 급한 것, 당장 해야 될 것들은 진도 빼고, 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관례대로 협치 뭐 그렇게 명분 뭐 덜 욕먹을 우리 이렇게 했잖아. 예, 굉장히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나머지 뭐 이것들은 다 지금 이제 뭐 그 6월 중에 그 지난 21대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29일 날 다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나머지도 왜냐면 이제 국회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도 관련된 또 법안들을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의 스탠스는 나쁘지가 않아요. 예, 우선은 지금 1호 법안으로 민주당에서 내놓은 최상병 특검,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실상 뭐 2호 법안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내놓은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이거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우선이에요. 우선 이건 제가 봤을 때 뭐 바로 뭐 이제 6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그 거부권 한번 행사할 때마다 아마 윤석열은 지지율이 이제, 저는 그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기억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21% 예상을 제가 먼저 했죠. 이번 주 갤럽 지지율이 21%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앞자리가 1로 빠지는 게 6월 중에 빠질 거라고 했죠. 그건 그 또 뭐 저쪽도 맹탕들은 아니기 때문에, 바보들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뭐 그래서 유전도 하고 뭐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또 도리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 것만으로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또 소폭 오를 거예요. 왜? 쟤네들 입장에서 봤을 땐 또 집결을 하거든요. 뭐 변하지 않는 이 30%가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을 찍는 걔네들이 지금 뭐 21%까지 빠졌던 건 관심이 없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이재명을 기소했다, 이재명을 감옥 보내, 그래 그럼 우리가 또 모여야지 뭐 이렇게 한번 걔네들도 이제 명분 있을 때 모이는 거기 때문에 소폭 지금 또 이제 올랐겠죠. 근데 역으로 또 이 윤석열 지금 탄핵 열차 출발을 위한 이 특검들이 지금 이제 뭐 그렇게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거는 헌법,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신의 어떤 개인의 그 이권 때문에,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삼권 분립을 어긴다라는 게 반드시 여론에 어떻게든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6월 중에 한 자리 수로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원식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빌드업이고요. 다 6월 중에는 순서대로 간다. 어떻게 해도 윤석열 탄핵 열차의 출발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매달아도 가는 것처럼 윤석열 탄핵 열차도 이제 시기의 문제지 언제든 출발한다. 이거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제. 자. 윤석열 탄핵 열차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와 동력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에너지와 동력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이 대표가 이제 토요일 날 또 뭐 어디 장외 집회합시다, 모입시다 그러면 저도 나가려고 지금 머릿수 하나 채워주려고 그 말레이시아에서 일찍 들어온 거예요. 예, 말레이시아에서 조금 일찍 뭐 개인적인 여타 뭐 송사 재판 뭐 조사들도 있지만 그건 미루면 되는데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날아가시면 되는데, 나만 그렇게 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없다 뭐 이런 뭐 생각에 나름 또 들어갔고 좀 일찍 들어온 것도 있고 두루두루 등등등. 그래서 이 탄핵 열차에 우리가 열심히
에너지 원동력을 좀 모읍시다. 모으기 위해선 저는 열심히 방송을 하고 또 뭐 여러분은 열심히 방송 듣고 알리고 집회에 나오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면 된다. 해 나가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